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하는 단계별 특징, 나르시시스트가 사람을 잠식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 기술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는 피해자를 점점 더 의존적이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찬양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매우 매력적이고 자상하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칭찬하고 선물을 주며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공감하는 척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취약성 탐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약점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감정적 상처를 털어놓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해둡니다. 이는 나중에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며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소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은근히 시작하지만 점차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라며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너는 너무 예민해 라며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점점 더 의심하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혼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기억과 인식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라며 피해자의 기억을 부정하거나 너는 정말 미쳤어 라며 피해자의 감정 상태를 왜곡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되며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에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통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외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자신의 의지에 따르도록 만듭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때마다 처벌하거나 감정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의견에 반대할 때마다 분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완전히 종속되며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은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 피해자를 점점 더 의존적이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자존감과 현실 감각을 잃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며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며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로 그들의 병적인 자기애와 공감 능력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나르시시스트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잇감으로 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는 대개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매우 매력적이고 자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매력과 자상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그들은 피해자에게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강조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칭찬과 관심에 매료되어 나르시시스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감정적 약점을 탐색하고 피해자가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를 알아내는 데 능숙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약점을 드러내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기억해두고 나중에 이용할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듣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점차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작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거나 피해자가 하는 일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도록 설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점점 더 고립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하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면 그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자원을 착취하고 감정적으로 괴롭히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돈을 빼앗거나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며 감정적으로 학대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착취와 학대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완전히 조종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합니다. 피해자는 점점 더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존감과 현실 감각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행동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며 나르시시스트의 조작에 굴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